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올해 세금만 덜 냈어도 치킨이 몇 마리야? 월급은 그대로인데 세금만 늘어나는 것 같아.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이야기죠?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세금으로 줄줄 새는 거 보면 정말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요즘처럼 투자로 자산 증식에 관심이 많은 시대에는 더욱 세금, 이 부분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장인 여러분을 위한 아주 특별한 이야기, 바로 세금 덜 내는 해외 ETF 투자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해외 ETF 투자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에이, 그러면 반쪽짜리 투자밖에 안 됩니다. 똑똑한 투자자라면 세금까지 생각하는 현명함을 갖춰야죠. 특히 2025년에는 세법 개정 움직임도 있어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요.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의 세금 걱정을 확 덜어줄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내치기릿. 첫 번째 키워드, 국내 상장 및 해외 상장 ETF. 해외 ETF 투자. 처음 시작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어디에 상장된 ETF를 고르느냐일 거예요.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ETF와 해외 증시, 특히 미국 증시에 상장된 ETF는 세금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이에요. 먼저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볼까요? 예를 들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KODX 미국 S&P 500 같은 상품들이죠. 이런 ETF에서 발생하는 매매 차익이나 분배금, 즉 배당금은 모두 배당 소득세 15.4%가 적용됩니다. 어라? 그럼 해외 주식 직투랑 다른 게 뭐지?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일정 금액 이상 수익이 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최고 49.5%까지 세금을 낼 수도 있다는 거죠. 헉,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반면에 해외 상장 ETF, 예를 들어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QQQ나 SPY 같은 ETF는 어떨까요? 여기서 발생하는 매매 차익은 연간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비과세 혜택이라니 정말 꿀이죠? 그리고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22%가 부과됩니다. 국내 상장 ETF보다 세율이 낮고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라는 점에서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분배금, 즉 배당금은 어떨까요? 해외 상장 ETF의 배당금은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 징수됩니다. 이건 국내 상장이랑 비슷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해외 상장 ETF는 우리가 직접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월에 꼭 신고해야 하니 잊지 마세요. 국내 상장 ETF는 증권사가 알아서 처리해주니 편하긴 하지만 세금 측면에서는 해외 상장이 더 유리할 때가 많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결론적으로 소액 투자자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걱정이 없는 분들은 국내 상장 ETF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지만 투자 규모가 커지고 세금에 민감한 분들이라면 해외 상장 ETF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250만 원 비과세 혜택은 놓치기 아까운 부분이죠. 두 번째 키워드, 절세 계좌의 마법. ISA, 연금저축 IRP. 세금 덜 내는 직장인 해외 ETF 투자의 핵심 중 핵심은 바로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 계좌들을 제대로 활용하면 여러분의 투자 수익률이 몇 배는 더 뛸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게임에서 치트키를 쓰는 것과 같아요. 자, 어떤 계좌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ISA, 즉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입니다. ISA는 정말 맞는 계좌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계좌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투자 수익에 대해 손익을 통산해서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단 9.9%의 분리과세만 적용돼요. 와우, 일반 계좌에서 15.4%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까지 물어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정말 파격적인 혜택이죠? 특히 2025년부터는 ISA 계좌 납입 한도가 연간 4천만 원, 총 2억 원으로 대폭 늘어날 예정이라고 해요. 이건 정말 기회입니다. 미국 주식 ETF 투자를 ISA 계좌를 통해 하는 비중이 점점 늘고 있는 이유가 다 있어요. 다만 2025년부터 ISA 계좌를 통한 해외 ETF 배당소득과세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강력한 절세 무기임은 변함없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죠? 다음은 연금저축과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이 두 계좌는 세액공제 혜택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매년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연말정산 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서 투자 원금을 줄이는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공짜로 투자금을 더 받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 3.3% 5.5%가 부과된다는 점은 기억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IRP 계좌는 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아주 똑똑한 선택지예요. 그런데 2025년부터는 연금 계좌에서 해외 ETF 투자 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해외 고배당 ETF의 비중을 좀 줄이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전략을 수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니 최신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계좌는 어떨까요? 절세 혜택 없이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투자 규모가 크다면 일반 계좌만 고르타기보다는 ISA나 연금 계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겠죠? 세 번째 키워드 2025년 세법 개정. 무엇이 달라질까? 세금은 늘 변합니다. 특히 2025년에는 해외 ETF 투자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세법 개정 이슈가 있어요. 이걸 미리 알고 대비해야 우리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변화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야죠.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해외 주식형 TR Total Return ETF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TR ETF는 배당금을 재투자해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상품인데 앞으로는 배당 재투자 방식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배당 소득 환급 절차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해외 주식 ETF가 해외에서 받은 배당금에 대해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받아왔는데 이제는 이게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까 연금 계좌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연금절세 계좌 IRP, 연금저축에서의 해외 배당 이중과세 가능성도 큰 이슈입니다. 현재는 연금 계좌 내에서 해외 ETF 배당금에 대해 국내에서 추가 과세가 되지 않는데 만약 세법이 바뀌면 국내에서도 또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아직 논의 중이니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만약 이중과세가 현실화된다면 연금 계좌에서 고배당 해외 ETF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겁니다. 또 하나,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제도도 변경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낸 세금을 국내에서 돌려받는 방식이었는데 앞으로는 외국 납부 세액을 먼저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해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지는 거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 투자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니 꼭 알아두는 게 좋겠죠? 네 번째 키워드 현명한 직장인을 위한 투자 체크리스트. 자, 그럼 이제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볼까요? 투자는 결국 실천이니까요. 저는 여러분이 성공적인 해외 ETF 투자를 통해 경제적 자유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몇 가지 중요한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내 상장 및 해외 상장 ETF, 나에게 맞는 선택은? 이건 정말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 부과 방식이 완전히 다르니까 내 투자 규모와 목표, 수익률,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 여부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액으로 꾸준히 투자하면서 편리함을 추구한다면 국내 상장 ETF도 괜찮지만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목표로 하고 세금까지 절약하고 싶다면 해외 상장 ETF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250만 원 비과세 혜택은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절세 계좌는 필수, ISA, 연금저축, IRP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히 ISA는 납입 한도가 늘어나는 2025년부터는 더욱 매력적인 투자 수단이 될 거예요. 세액공제와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서 여러분의 투자금을 아끼세요. 이건 그냥 통장에 넣어두는 것보다 훨씬 이득입니다. 마치 정부가 여러분의 투자를 응원하며 세금 혜택을 주는 것과 같아요. 환율 변동성, 미리 대비하자. 해외 ETF는 환율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달러가 강세일 때는 투자 수익률이 더 좋아질 수도 있지만 약세일 때는 반대겠죠? 그래서 환해지형 ETF를 선택할지 아니면 환노출형 ETF를 선택할지 미리 고민해야 합니다. 환율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어떤 선택이 나에게 더 유리할지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법은 계속 변한다. 꾸준히 공부하자. 세법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요. 계속해서 변하고 진화합니다. 2025년 세법 개정 내용처럼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투자 중에도 꾸준히 변화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내 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해요. 전문가와 상담은 언제나 옳다. 혼자서 모든 걸 다 해결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세무 전문가나 금융 전문가와 상담해서 나에게 맞는 최적의 투자 전략과 절세 방안을 찾아보세요. 전문가의 지혜는 여러분의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미국 ETF 배당금, 원천징수는 기본 미국 상장, ETF의 배당금은 미국에서 15% 원천징수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고 투자에 임할 수 있겠죠? 이 모든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은 분명 세금 폭탄을 피하고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현명한 직장인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투자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꾸준함과 인내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멘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마라톤에서 남들보다 한 걸음 더 앞서 나가게 해주는 것이 바로 절세 전략입니다. 세금 때문에 벌어놓은 돈 다 날려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힘들게 일해서 번 소중한 돈 똑똑하게 지켜야 합니다. 2025년 세법 개정이라는 변화의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파도를 타고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해외 ETF 투자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투자는 어렵지만 알고 하면 재미있고 또 보람 있는 일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공부하고 실천해서 모두 부자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